안녕하세요, 신선노름입니다. 오늘도 베트남 뉴스를 좀 관심 있게 살펴보다가 기저질환자로서 깊은 공감과 우려가 되는 뉴스가 있어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 영상에서 아들이 고열로 인해 눈에 실핏줄이 터져 응급실을 찾아 3군데 병원을 다녔지만 결국 치료를 못해 집으로 돌아온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코로나 전 잦은 어지러움증과 기타 잣병으로 병원 응급실을 자주 찾았던 탓에 오늘의 이 기사는 남일 같지 않은 정말 감정이입이 제대로 된 기사였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뉴스는요. 빈증시 응급환자가 병원 입원 못해 사망한 사건 관련 의료기관 확인 지시를 한 내용입니다. 베트남 총리는 빈증성 당위원회와 인민위원회 그리고 보건부에 빈증성에서 응급치료를 받지 못해 환자 1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한 5개의 의료시설에 대한 확인하도록 요청하는 문서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행된 공문에서는 빈증성 내 5개 의료시설에서 응급환자를 받아주지 않아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된 언론 보도와 관련하며 총리가 직접 해당 지역 당국에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공문에는 다음과 같은 요청사항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1. 기관은 신속하게 사건을 확인하고 해명하도록 지시하고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해야 하는 병원의 기본적인 윤리를 위반한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하고 조치 결과를 대중매체를 통해 명백하게 공개해야 한다. 2. 환자를 위한 접수 및 응급 대응 상황을 긴급하게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즉시 시스템을 수정하도록 해야 한다. 긴급 상황은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접수되고 처리되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인민들의 식량과 의복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의료 및 건강, 검진 및 치료에 대한 인민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13일 D씨는 57세 짜방시 출신, 심하게 구토를 해 가족들이 이웃 사람들과 함께 그를 응급실로 데려갔지만 5개의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 접수를 거부해 D씨는 지안시의 한 여관에서 사망했던 내용의 기사가 공개되었었습니다. 환자 가족들에 따르면 구급차를 불렀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아 주변 사람들이 트럭을 이용해 병원으로 데려가라고 해서 환자를 트럭에 태우고 이동했지만 지안시 의료원에서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는 이유로 환자 접수를 거부당했고, 두 번째 개인 클리닉에서는 속성 검사를 진행해 코로나 음성으로 확인되었지만 의사는 진짜로 D씨의 상황이 개인 클리닉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언급하며 상급 의료기관으로 가도록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후 가족들은 D씨를 육군 4군단 병원, 그리고 안푸 종합병원, 남아잉 클리닉 등으로 데려갔지만 모든 의료시설에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의사들과 응급진료 장비가 부족해 환자를 접수하지 못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지난 8월 14일 1시경 더 이상 갈 곳을 찾지 못한 D씨는 여관으로 급히 옮겨진 후 3시간 만에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상황은 남부 호치민시를 비롯한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건으로 코로나19 환자가 넘쳐나고 있는 가운데 일반 환자들은 입원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베트남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의료 장비와 시설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응급 환자를 신속 대응할 수 없는 여력이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베트남은 요사이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일일 평균 3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병원 응급실이 포화 상태이며 매일 신문과 뉴스를 통해 전해들은 이야기는 코로나 양성 판정 후 이상 증상이 심해져 병원을 찾아도 필요한 추가 조치를 받지 못해 결국 호흡부전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기존 의료 종사자들의 필요도가 상당히 높아 의료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호치민시를 지원하기 위해 달려온 자원봉사, 운전자, 의대생, 간호사들로 이들도 하루 24시간 교대로 비상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응급 대응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또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한 달간 추가 연장을 하고 2단계로 나누어 전염병 상황을 통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죠. 1단계, 코로나 관련 사망률을 줄인다. 2단계, 사망자 수를 현재의 20%까지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했는데 현장에서는 의료시설이나 인력이 부족해 제때 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참 많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두 번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16일 하루 전국 15개 성과 시에서 코로나19 관련 사망자 368명 추가 발표되었습니다. 호치민시 화장을 위해 시신 46구 이송한 사례 조사 예정이라는 타이틀로 기사가 났는데요. 오늘 8월 17일 아침 호치민시 보안사령부는 호치민시에서 벤째까지 46구의 시신을 운송한 차량에 대해 사건을 확인하고 조사를 진행해 검역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동시에 호치민시 비능화 화장터에 대한 보안과 지식서를 확보하고 조정하기 위한 별도의 군대를 조직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호치민시 보안사령부는 현지 관습과 전통에 따라 엄숙함을 보장하기 위해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한 환자의 유고를 각 가족과 친척들에게 인도하는 별도의 조직을 운영해 왔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인터넷에서는 보안사령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내용들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퍼지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고 허위 사실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위해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례를 철저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호치민시 보안사령부 관계자는 지난 8월 15일 오전 9시부터 8월 16일 오전 0시 30분까지 코로나19 관련 사망자 시체 41구를 포함해 총 46구의 시체가 호치민시에서 벤체성 마을에 위치한 풍라오빈 화장터로 이동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해당 차량이 장례식 차량이나 관을 운반하는 차량이라면 검문소에서 통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지만 해당 차량이 그린 채널을 통해 이동했다면 등록한 기업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방역법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시신 이송 사례는 어떻게 이송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계속해서 지적되어 오던 호치민시 화장터의 한계를 넘어 사망자 발생에 지금까지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에 대한 궁금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에서는 호치민시 화장장이 전혀 문제없이 가동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하루 최소 300구 이상의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궁금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요즘 계속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368명이 사망을 하셨고 누적 사망자 수가 6,141명입니다. 전부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셨고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제대로 된 장례 절차를 밟지 못하고 국가에서 화장을 한 뒤 유족에게 유고를 넘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가족마다 애타는 사연이 넘쳐나고 원통함이 넘쳐나는 베트남입니다. 자,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신선노름이 전해드렸습니다. 와 진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오빠 수정 주세요 오빠. 아, 잠깐만.